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퇴근을 하고 왔고요. 제가 바로 차일드 케어를 시작한 지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50일차 기념으로 제가 일하면서 느꼈던 것들이랑 일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일을 구했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원래 미용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미용 일은 어떻게 하고 지금 차일드 케어를 시작한 거냐 하면 바야흐로 2달 전이네요. 제가 3월쯤에 한국에 다녀왔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이제 돌아오기 전쯤에 이제 다시 호주 돌아가서 미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너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 시스템이 저는 제일 아쉬웠고, 그 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일하는 거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내가 왜 이만큼이나 했는데 이것밖에 못하지? 라는 생각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뭐를 내가 또 도전해볼 수 있을까 하다가 차일드 케어를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50일 동안 일하면서 느낀 현실 장단점. 첫 번째로 시급은 미용실에서 제가 30불을 받고 시간당 30불을 받고 일을 했고요. 지금 차일드 케어에서는 페이슬립을 보여드리자면 첫 번째 월급이었네요. 6월 7일 날. 참고로 차일드 케어를 비롯한 호주의 대부분의 일들은 2주급으로 페이가 됩니다. hourly rate가 26.19였고 지금 워커 리텐션이라고 해서 차일드 케어 종사하는 분들에게 정부 지원금을 시간당 2.5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7시간을 일했을 때는 445.23불을 받았습니다. 플러스 리텐션 2.5불 곱하기 17에서 42.5불. 그래서 토탈 번 돈은 2주 동안 번 돈은 487.73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캐주얼로 처음에 들어갔다가 풀타임으로 바뀐 지는 한 3주 정도 되었는데 7월 1일 이후로 최저시급이 또 올라서 제가 60시간 일했을 때 시급 28.19에 리텐션 2.5 해서 토탈 번 돈이 1841불이었습니다. 미용실에는 주 제가 4일밖에 일을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비하면 풀타임 시급이 조금 낮다고 해도 차일드케어 풀타임 시급이 조금 낮다고 해도 버는 돈은 주 기준으로 1125불, 한 달에는 4500불이 되네요.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어서 일이 진짜 많이 힘들긴 한데 그래도 만족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가서 이게 아이를 보는 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체력이 소모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한국에 비하면 수평적인 분위기, 직원들끼리도 수평적인 분위기고 뭐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실 저희가 영어로 대화하는 거잖아요. 한국에서는 한국말로 할 수 있지만 그렇다 보니까 체력 소모가 우선 크고 저희 센터에는 반이 6개가 나눠져 있거든요. 아래층 3반, 위층 3반. 그래서 아래층 애들은 0세에서부터 3세, 그리고 윗반 애들은 3세에서부터 5세인데 이제 위에 반 가면은 아이들이 말도 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하면서 이제 소통이 좀 되지만 아랫반 애들은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눈을 잠깐 떼는 순간 물고 때리고 그렇다 보니까 사고가 확실히 많고 위에 반에 올라가면 사고가 현저히 적지만 이제 말을 애들이 조금씩 잘을 하다 보니까 말을 진짜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아래층에 가면은 사고가 되게 많이 난단 말이에요. 하루에도 뭐 2건씩 큰 사고가 난다던가. 그런데 이제 사고가 나면은 애기들이 괜찮다고 해도 이제 부모님들이 여기 내 아이 상처가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어. 센터에서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하면서 센터에 컴플레인을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사고 리포트, 인시던트 리포트라는 걸 적는데 그게 정말 적기가 귀찮습니다. 어디서 사고가 났는지,
그래서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어떤 처치를 했는지, 부모님께는 리포트가 됐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리포트들의 사인과 목격 여부, 그 시각에 에듀케이터들이 있었던 위치, 에듀케이터들 넘버, 아이들 넘버 이런 것들 다 적어서 부모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아이패드로 쓰는 어플이 있거든요. 스토리팍이라고. 그 스토리팍에 아이 사진을 찍어서 부모님께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 아이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알려드려야 되고, 마지막에 부모님이 애기들이 픽업하러 오실 때 저희는 거기에 사인을 받고, 그 다음 또 매니지먼트의 컨펌을 받고 또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귀찮긴 하지만 나중에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센터에 소송이 걸리거나 하면 센터에게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인시던트 리포트를 굉장히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고요. 근데 애기들을 계속 슈퍼바이징 하면서 그걸 인시던트 리포트를 적으려고 하면 진짜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조금 힘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50일차가 알려드리는 필수 체크리스트. 우선 영어 실력.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저는 사실 호주에 지금 3년 정도 살고 있는데 영어가 괜찮게 되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PT도 제가 오버럴이 63점 정도 되었고 아이엘츠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게 아마 6.0이거나 6.5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미용실에서는 사실 소통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차일드 케어 센터에 가니까 다른 에듀케이터들이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호주 사람이 아니더라고 치더라도. 저희 센터에는 중국인 분들이 많고 뭐 우즈베키스탄, 그다음 필리핀 분들도 많아요. 근데 필리핀 분들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쓰시면서 자랐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중국인 분들이 영어를 생각보다 꽤나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현장용 영어가 따로 있긴 하겠지만 애기들이랑 소통할 때 쓰는 영어는 일상 영어랑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차차 알아가는 중이고 그런 것들을 미리 공부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예 백지 상태로 첫 출근을 했기 때문에 정말 와 내가 진짜 호주 3년 살았는데 영어가 진짜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어서 현장용 영어들, 아이들한테 쓸 수 있는 영어, 그리고 뭐 아이가 어디에 올라탔는데 뭐 내려와라 또는 화장실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물 내렸냐? Did you flush your toilet? 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많이 쓰는 기본적인 거 하면은 뭐 gentle hands, walking feet, no running inside 이런 것들 저는 아예 모르고 왔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적응해 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필요 자격증. 사실 저는 지금 바로 한국에서 호주로 들어와서 차일드 케어로 커리어를 전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뭐 하나에 꽂히면 진짜 막 엄청 하거든요. 바로 막 당장 해야 되고. 그래서 한국에서 들어오자마자 일단 첫 번째로 학교를 찾았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졸업생 비자를 지금 사실 소지하고 있고 일하는데 시간 리밋이 없어요. 우선 온라인 학교 가장 싼 학교에 등록을 했고 서티피케이트 플러스 디플로마 기준 4,800불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마다 100불 정도 페이를 하고 있고요. 식닷컴이나 인디드에서는 아무리 넣어도 한 15개, 20개 막 이렇게 하루에 넣어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음 기회에 지원해줘 약간 이러면서. 근데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차일드 케어를 구글에다 막 검색을 했어요. 구글에다 검색을 해서 이제 거기 차일드 케어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면 커리어라는 란이 있거든요. 커리어에 레주메를 첨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 근처에 한 3개 정도 레주메를 첨부를 했는데 보러 오라는 거예요, 면접을. 그래서 막 이제 제미나이랑 예상 질문도 짜고 그러면서 했는데 학교 입학 허가서 그 다음 뭐 서류 필요한 것들이 이따 알려드릴 건데 그런 것들이랑 다 준비를 해가서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그래서 예상 질문을 막 외우면서 갔는데 이제 시작이 됐는데 면접이 저보고 너는 기밀 유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뭐 차일드 세이프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줘 막 이러면서 제가 준비해갔던 리스트에서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부원장님이랑 원장님이 면접을 보셨는데 와 진짜 머리가 아예 그냥 0으로 하얘지는 거예요. 기밀유지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기밀유지가 뭐 confidential? 약간 이런 거였는데 저는 그게 약간 뭐 뭔지 모르니까 약간 자신감? 이런 단어인가 보다. 그래서 저는 뭐 어떤 행동을 낼 때 자신감을 가지고 뭐 자기를 믿고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뭐 차일드들도 내 의견에 그런 단호함과 결단력을 믿고 따를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진짜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기밀 유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면접은 그냥 망했다 이러고 면접을 끝나고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레퍼런스 체크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일했던 뭐 사장님들이 제가 뭐 칠드런들이랑 일하는데 문제가 없냐라는 걸 적어주는 일하는 동안 어땠고 뭐 문제가 있는지 뭐 성실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건데 이제 감사하게도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미용실 원장님이랑 제가 요리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2개로 엄청나게 정성스럽게 써주셨어요. 저희 미용실 매니저님도 총 3개 받아가지고 이제 등록을 하고 이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스토리가 굉장히 길죠? 아무튼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고요. 차일드 케어에서 꼭 필요한 준비물 일단 퍼스트 에이드, 브리즈번 기준 CT에 CPR 퍼스트 에이드 받는 곳이 있어요. 가격은 한 150불 정도 했던 것 같고요. 하루 예약해서 가시면 한 2시간 정도면은 아나필락시스, 뭐 응급처치법들 다 알려주시니까 거기 등록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지역인 분들도 아마 찾아보시면 진짜 많을 거예요. 그래서 돈만 내면은 딸 수 있는 거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블루카드가 2번째로 꼭 필요합니다. 블루카드라는 거는 이제 시드니랑 멜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브리즈번 퀸즐랜드주 기준으로 블루카드라는 게 있어야 칠드런들이랑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 2가지를 꼭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외에는 딱히 필수적인 서류는 없는 것 같아요. 블루카드도 신청하는데 페이드로 꼭 신청하셔야 돼요. 이제 돈을 받고 일을 하시려면 volunteer랑 뭐 페이드 워커 이런 게 있는데 돈을 받고 일하시려면 페이드 워커로 무조건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신청하고 2주 정도 지나고 실물 카드가 배송이 왔던 것 같아요. 또 동료 에듀케이터나 원장님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는지도 꼭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우선 화장실을 가거나 기저귀를 갈러 간다던가 기저귀 타임 기본적인 것들은 다 무조건 인폼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나이대별로 한 에듀케이터가 볼 수 있는 애기들 비율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비율을 거의 딱 맞춰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레이시오라고 하는데 한 명이 비면은 레이시오가 넘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소한 것들을 꼭 알려주셔야 되고 그리고 뭐 페이라던가 이런 게 조금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뭐 궁금한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말해야 되나 하는 것도 다 꼼꼼하게 말씀을 드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차일드케어 출근할 때 가져가시면 좋은 것들 우선 번거지 모자 1번 왜냐하면 아웃도어 프리플레이 할 때 모자를 쓰지 않으면 못 나가거든요. 차일드케어 센터는. 그래서 챙이 큰 번거지 모자 그리고 2번 볼펜 좋은 볼펜이 있으면 쓸 일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보시면 지금 제가 아끼는 볼펜인데 제 이름을 이렇게 라벨지에 붙여놓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시계입니다. 이게 계속 시간을 보면서 내가 이 방에 들어갔을 때 몇 시였고 나왔을 때 몇 시였는지 저희 센터는 계속 적는단 말이에요. Working with Children 책이라고 하는데 그 폼을 항상 적어야 되고 인시던트 리포트가 왔을 때도 빨리빨리 그리고 볼펜 바로 꺼내서 이제 손등에 막 무슨 지금 애들 몇 명이고 에듀케이터 몇 명이고 이래서 사고가 났을 때 폼 적을 때 도움되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좋은 펜을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편한 신발을 준비하세요. 저는 아식스를 신고 있는데 아식스, 스케쳐스를 저희 센터 사람들은 많이 신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호카, 온러닝 이런 편한 신발들 그냥 검은 색깔이 가장 무난하니까 그런 거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짜 제가 깜빡한 게 있는데 텀블러
텀블러는 지금 여기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분이랑 제 이름 넣어서 예티에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각인 서비스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네, 이렇게 했고요. 사실 차일케어 센터에서는 유니폼을 입고 뭐 볼펜, 시계, 텀블러 이런 걸로밖에 약간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없다 보니까 저는 텀블러를 가장 신경 쓰고 싶어서 제 스타일대로 한번 커스텀을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말을 횡설수설하게 한 것도 있고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몰라서 그냥 이제 막 급하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해주시면 다음에 또 100일차 때 한 번 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